안녕하세요. 그로잉어 그룹 R&D 분과에서 진행하는 북트레이닝 강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자 오면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성장을 꿈꾸는 리더님들을 위해 탄탄한 내적 성장의 시간으로 읽고 성장하는 북트레이닝 강의 준비했습니다. 9월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주 작은 습관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를 강의해 주실 박동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방금 소개받은 9월의 책 읽어주는 여자 박동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이 제시하는 법칙 두 가지. 분명해야 달라진다. 그리고 또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이 두 가지를 집중해 볼 건데요. 궁금하시죠? 30분 동안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가 분량이 많아서 빨리빨리 갈 거니까 잘 쫓아오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그 첫 번째 법칙, 분명해야 달라진다. 분명해야 달라진다는 87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앞쪽에는, 다른 스토리텔링이 조금 있어서 그건 넘어가고, 8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우리는 뇌와 신체가 생각하는 과정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심장이 뛰는지, 폐가 호흡 과정을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체는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한다. 더욱이 이건 자동 조종 장치다. 우리는 의식적 자아 그 이상이다. 네. 다른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많은 것이 우리 몸속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이것이 습관에 관한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다. 습관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어떤 신호를 인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기회를 포착하고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는 습관이 유용한 이유다. 그렇죠. 지난 시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정체성 기반으로 습관이 되면 신호 없이도 습관처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밑에 단락도 바로 그러나 반대로 이는 습관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습관이 형성되고 나면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행위가 일어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깨닫기 전에 과거의 패턴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지적하지 않는 한 우리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기침을 할 때 손으로 입을 막는다든지 질문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말을 가로막기 전에 양해를 구한다든지처럼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겨버리곤 한다. 그런 패턴들을 반복할수록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게 된다. 네, 그렇죠. 저희가 2대1 미팅이나 어떤 강의나 할 때 반드시 피드백이, 제3자의 피드백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9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습관 점수표를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일상적인 습관들을 쭉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들을 습관을 그냥 막 적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적고 마지막 줄 위에 보면 좋은 습관이라면 해당 항목 옆에 플러스를 표시하고 나쁜 습관이라면 마이너스를, 그냥 습관이라면 이 꼴을 표시하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알람을 끄는 거는 그냥 습관, 휴대전화 확인하는 거는 마이너스, 욕실로 가는 것도 그냥 습관, 체중 재는 거 플러스, 샤워하는 것도 플러스, 이를 닦는 거 플러스, 이거 그냥 습관 아닌가? 예, 치실질 하는 거 플러스, 데오드란트 플러스, 수건 건조대에 걸어 놓는 거 그냥 습관, 옷 입는 거 그냥 습관, 차 한 잔 마시는 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총 12개의 습관이 있는데 6개는 좋은 습관, 5개는 그냥 그런 습관, 1개 나쁜 습관이 바로 휴대전화 보는 거네요. 근데 우리도 일어나면서 바로 휴대전화를 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또 일어나서 휴대전화부터, 제 목소리가 끊겨요? 괜찮나요? 아, 네네. 그래서 휴대전화부터 보면 사람들이 옆에서 가족들이 또 일어나자마자 휴대전화 봐? 이러면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거 우리는 일이야. 일이야.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일이라면 빨리 일 모드로 환경을 변환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습관적인 거 좋은 거 먼저 하고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너는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일이라면 빨리 일 모드로 바꿔서 옷도 갈아입고 책상에 앉아서 이걸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요. 어떤 상황에 어떤 표시를 하느냐는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원래부터 애초에 좋은 습관이나 나쁜 습관이라는 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효율적인 습관이 있을 뿐이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목표하는 것에 긍정적인 걸로 부합이 된다면 좋은 습관인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계속 미팅을 하고 선을 봐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면 좋은 거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고시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건 나쁜 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 자체보다는, 습관 자체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6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느냐에 따라 습관을 목록화하라. 일반적으로 말하면 좋은 습관은 온전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이 책의 재밌는 거는 여기서 당장 그것을 고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초콜릿바를 먹었다면 다만 그것을 인정하라. 마치 그런 행동을 한 누군가를 바라보듯이 말이다. 폭식을 했다면 다만 섭취해야 할 칼로리 이상을 먹어치웠다는 사실만을 깨달아라. SNS를 확인하느라 시간을 낭비했다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생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으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어,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해야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기억하고 있기만 해도 이 접근법은 꽤나 유용하다. 그저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해라. 내일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우체국에 가야 해. 그러면 실제로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행동에 대한 필요를 스스로 인식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나쁘다, 좋다, 이것을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좋은 것을 실제로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각을 하고 외치라고 나옵니다. 98페이지 서머리 잘 돼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서머리 중에서 세 번째, 행동 변화 과정은 인식에서 시작한다. 습관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습관을 인식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습관 점수표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잘 인식하게 해주는 간단한 연습이다. 이게 익숙해지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습관이 곧 자동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인지를 하고 훈련을 통해서 고쳐 나가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99페이지 아주 구체적으로 쪼개고 붙여라. 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면 나 운동할 거야가 아니라 언제, 몇 시, 몇 분, 어디서 운동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화를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요점은 분명하다. 새로운 습관을 언제 어디서 수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는 경향이 더욱 크다. 무척이나 많은 사람이 이런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을 바꾸려고 애쓴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예가 나와 있죠.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명상이라면 나는 이제 명상할 거야 내일부터. 이게 아니라 오전 7시 주방에서 1분 동안 명상을 할 것이다. 네, 이분은 주방에서 명상을 하네요. 네, 주방은 반드시 가는 곳인가 봐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면 저녁 5시 동네 체육관에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쪼개라는 거죠. 105, 옆 페이지 103페이지를 두 번째 단락에
우리는 종종 사소한 요구들을 쉽게 허락하고 수용한다. 왜냐하면 그 요구 말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목표가 모호하면 온종일 일어나는 작은 예외들을 허용하기 쉽다.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진짜 일들이 간과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습관에 시간과 장소를 부여하고, 명확히 제시하고, 그렇게 하면 왜라는 반복을 계속 품지 않고도 적시에 적당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줄에 보면 디드로라는 게 있는데, 우리 디드로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디드로 효과에 대해서 짧게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까지 뭐냐면, 이 가난한 작가이자 철학자인 디드로라는 사람이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멋진 망토를 하나 삽니다. 주황색. 그 망토를 하나 사고 나니까 그게 너무 우아해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이런 장식품들이 보잘것없이 보여서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 도미노처럼 모든 걸 바꾸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뭐 나비 효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디도르 효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효과도 발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5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단락이네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 새로운 습관을 세울 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습관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현재의 습관이 무엇인지 파악한 다음에 그 위에 새로운 행동을 쌓아 올리는 것이다. 이것이 습관 쌓기이다. 자, 앞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제시를 쪼개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더 쌓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장 106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습관을 하고 나서 1 플러스 1으로 새로운 습관을 입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명상. 매일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명상을 더하고 그리고 운동 부분을 보면 퇴근 후에 외출복을 벗죠. 우리도 외출복을 벗죠. 그래서 일단 일상복으로 갈아입는 게 아니라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일에다가 좋은 것을, 새로운 습관을 입히는 거예요. 현재 하고 있는 거에서. 그런 방법을 습관 쌓기라고 하고, 이런 것을 긍정적인 디드로 효과라고 이 작가는 봤습니다. 112페이지까지는 이 습관 쌓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112페이지까지는 읽어보시고요. 11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라. 문을 닫은 후에, 이를 닦은 후에, 식탁에 앉은 다음에 같은 식으로 말이다.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습관에 관한 신호를 구체적으로 좁힐수록 행동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를 더욱 잘 알아차릴 수 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어라다. 실행 의도와 습관 쌓기 같은 전략은 습관에 관한 분명한 신호를 만들고 행동을 할 때와 장소에 관한 명확한 계획을 고안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 페이지에 서머리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분명하게 첫 번째 법칙은 분명하게 만들고 그걸 쪼개서 그 습관에다가 또 새로운 습관을 쌓는 그런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죠. 114페이지 보면은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114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스스로 의지를 갖거나 동기를 변화시키지 않고도 병원 직원과 방문객들의 식습관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화학적, 물리적 요법을 쓰지 않아도 병원의 배치만 바꿔도 건강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115페이지 맨 아랫단락 보시면 사람들은 종종 꼭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그게 어디 있느냐에 따라 물건을 선택한다. 우리 요즘에 놀이공원 가시면 출구에 기념품 샵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기념품 샵이 출구는 다른 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쿠아리움이고 어디고 들어갔다 나오면 반드시 출구가 기념품 샵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출이 굉장히 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환경을 조금 바꾸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식탁에서 먹는 걸 치워놔야겠어요. 예.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을 행동은 사람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간의 함수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에 흔히 눈높이에 있는 물건이 바닥 쪽에 있는 물건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약국에 계산하는 사람, 부모님의 의견이 컸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보는 곳에 아이들 물건이 있었어요. 사줄까 말까를 부모님이 결정하니까. 그런데 지금 약국 가보시면 우리 무릎 높이에 아이들의 비타민과 장난감이 진열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욕구를 부모들이 그렇게 거스르지 않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선택한 걸 사주니까 그 진열 방법도 바뀐 것 같더라고요. 117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한다. 탄산음료가 아니라 생수를 선택했다면 스스로 원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많은 행동들은 목적이나 선택에 따른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선택지라는 이유로 실행된 것이다. 네, 제가 아는 한 리더님은 사무실에 제품을 예쁘게 진열해 놓고 거기에서 독서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그것처럼 환경을 조금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9페이지는 비슷한 거예요. 뭐 계량기가 지하에 있는 집보다 복도에 있는 집, 계량기가 막 돌아가는 걸 보면 절약을 하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비타민도 천장의 맨 위쪽에 두면 안 먹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실예가 120페이지에 매일 밤 영양제 먹는 걸 잊고 싶지 않다면 욕실 세면대 옆에 약병을 놓아라. 밤에 영양제 먹으면 어떡해. 네. 그래서 저도 영양제 먹는 거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식탁에 갈 때 물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정수기 옆에 영양제를 소분해서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물잔을 큰 걸로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유산균을 매일 잊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양치질하는 곳에 옆에 유산균을 잔에 꽂아서 두라고 그럽니다. 양치질하고 바로 뜯어서 먹을 수 있게. 그러면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습관을 바꾸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다행히도 우리는 특정한 맥락에 특정한 습관을 연결시킴으로써 스스로 훈련할 수 있다. 불면증과 관련된 한 가지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불면증 환자에게 피곤할 때만 침대에 누우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졸릴 때까지 다른 방에 가서 앉아 있어야 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 침대를 수면 행위와 연결시키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웠을 때 빨리 잠들 수 있었다. 이들의 뇌가 그 방에서 해야 할 행동이 휴대전화를 본다든가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시계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잠이라는 사실을 습득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습관들,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습관들도 장소를 바꾸고 이렇게 환경을 바꿈으로써 많이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9페이지 한번 볼까요? 129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당신이 비만이라든가 흡연자라든가 중독자라면 아마도 살아오는 내내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어쩌면 정상이 아니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를 도덕과 규범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 문화에 깊숙이 박혀 있다.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해, 뭐가 없어서 못해, 이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을 변화시킴으로써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닌데 자꾸 의지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31페이지 한번 볼까요? 131페이지의 아래에서 두 번째 단락. 한마디로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습관이라는 정신적 홈이 뇌에 새겨지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동안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해꾼들로 가득한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직설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132페이지 다음 장 보시면요. 나쁜 습관을 그 근원부터 빼어내는 것이 더 믿을 만한 접근 방식이다.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는 것이다. 네, 얘가 두 번째 예를 보면 현실이 계속 불만족스럽다면 질투와 시기심을 자극하는 SNS 계정 팔로잉을 끊어라. 그리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침실에서 텔레비전을 없애라.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예시 밑에 단락을 보시면 이 실행안들은 첫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배치한 것이다. 분명히 만들어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라. 나는 종종 이런 단순한 변화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 결과에 놀라곤 한다. 하나의 신호를 제거하면 종종 습관 전체가 사라진다. 자, 분명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구체화해서 쪼개서 쌓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보이지 않게 하면 그와 연결된 또 마이너스도 쌓는 거와 반대로 하나하나 연결고리처럼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133페이지 서머리는 잘 읽어보시는데 그 위에가 핵심이에요. 저는 이 단락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의지를 새로이 투입하지 말고 자신의 에너지를 환경을 최적화하는데 더 써라. 이것이 자제력의 비밀이다. 좋은 습관을 불러오는 신호들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나쁜 습관을 일으키는 신호들을 보이지 않게 하라. 그죠? 아, 저는 이 세상에 맛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 없애버리고 거실에는 운동기구를 볼 수 있게 덩그러니 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파트 3,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어야 달라진다. 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139페이지 보면 왜 어떤 습관은 좀 더 하고 싶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42페이지 한번 보시면 가공식품들 역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가공식품들 역시 동적 대조가 강화되어 있다. 이 말은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것과 같이 여러 감각들을 조합한다는 의미다. 그로부터 세 번째 줄, 반면에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은 계속 똑같은 식감을 제공한다. K를 입안에서 17번 씹으면 어떤지 생각해보라. 곧 우리의 뇌는 케일의 맛의 흥미를 잃고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하지만 피자처럼 동적 대조가 극대화된 식품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더 먹고 싶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 습관도 지루한 걸 계속 하면은 금방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습관도 계속 새로운 것을 매력적이게 만들어야 지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143페이지 맨 위에 줄에 나와 있네요.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일도 즐겁고 재밌어야 늘 하는 거지만 즐겁고 재밌어야 계속 승가처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그것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목적은 저항할 수 없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좋아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끌린다. 145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면요. 습관은 도파민이 주도하는 피드백 순환 작용이라고 돼 있어요. 마약이라든지 우리 정크푸드 인스턴트, 뭐 게임하고 SNS하고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수준 높은 도파민과 관계가 있다고 하죠.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예요. 145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습관에 관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도박에서 돈을 딴 후가 아니라 베팅을 하기 직전에 도파민이 분비된다. 코카인 중독자들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가 아니라 코카인을 봤을 때 도파민이 파도처럼 분비된다. 보상이 예상될 때 그 기대감으로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면
행동의 동기가 생겨난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예측이지 보상의 실현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파민 수치가 직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그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받았던 보상에 대한 기억이 수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 번도 성공해보지 못한 사람은 성공 전에 그 설레임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 가난한 사람 중에 다들 돈이 필요 없대요. 가져본 적이 없는지. 그래서 사실은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학벌 필요 없다는 사람 못 봤어요. 부자 중에서 돈 필요 없다는 사람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직전의 도파민도 이런 행동 동기도 내가 그 좋았던 경험, 받았던 보상에 기억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번까지 갈 때는 조금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48페이지 보시면요. 일상의 새로운 습관 덧붙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야기가 살도 빼야 되고 넷플릭스 운동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 좋아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제 자가 발전으로 운동을 해야만 자전거 페달을 밟아야만 넷플릭스를 볼 수 있게 장치를 했더니 넷플릭스도 보고 운동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에다가 필요한 것을 덧붙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바로 149페이지 맨 위에 줄 보면 비즈니스 세계는 유혹 묶기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혹들을 묶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150페이지 밑에서 예시가 나와 있고 그 위에 줄 보면 유혹 묶기 전략을 앞에서 살펴본 습관 쌓기 전략과 조합해서 우리의 행동 지침이 되어줄 규칙들을 만들어 보자. 자, 1번은 현재의 습관 후에 나에게 필요한 습관을 하는 것. 2번은 그 필요한 습관을 한 후에 내가 원하는 습관을 하는 것. 이렇게 유혹들을 묶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번은 모닝커피 마신 후에 어제 일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해야지. 요거는 현재 습관에다가 내가 필요한 습관 묶은 거고요. 그것을 2번 감사 인사를 한 후에 신문을 읽어야지. 나는 신문을 읽고 싶어요. 그런데 감사 인사 한 후에 신문을 읽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밑에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예를 보면 페이스북 보고 싶은데 운동을 해야 한다면 1번은 스마트폰 치워두고 버피 테스트 10개를 해야지. 네, 이거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게 표가 나네. 그래서 해야 하는 일을 놔두고 두 번째 보면 버피 테스트 10개를 하고 페이스북을 확인해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익숙하시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많이 하시죠? 너 이거 하면 게임하게 해줄게.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152페이지 서머리도 꼭 읽어보시고 이 서머리는 두 번째 기회가 매력적일수록 습관이 형성되기 쉽다. 요거에 중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보시면 왜 주위 사람에 따라서 내 습관이 변할까?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5분 정도만 초과하겠습니다. 자, 15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세 집단 이렇게 나와요. 이 앞에 내용은 계획적으로 새 아이를 낳기 전부터 체스의 신동으로 키우고자 한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체스의 신동들은 체스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결정짓는 새 집단 어떻게 있길래 어떤 것이 중점적이길래 세 자녀가 모두 행복한 체스 신동으로 컸을까요? 자, 우리는 욕망 중에 정말 큰 게 소속감이래요, 인간은. 그런데 아주 어린 시절의 습관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방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157페이지를 보면요. 우리는 다음 세 집단의 습관을 모방한대요. 첫 번째가 가까운 사람, 두 번째가 다수, 세 번째가 유력자. 첫 번째 가까운 사람 모방하는 거 너무 잘 알죠,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도 나오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모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8페이지 맨 아래줄 보시면 우리를 둘러싼 문화는 무엇이 일반적인지에 관한 기대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어떤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그런 습관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있어라. 그러면 함께 성장할 것이다. 습관을 매력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자신이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집단, 또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집단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 가까운 사람을 모방하게 되니까요. 160페이지 2번, 다수를 모방한다. 요 실험은 다수가 틀린 대답을 내면 그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은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된대요. 내가 맞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다수를 우리는 모방을 하게 되는 거죠. 16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 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리와 합치될 때 변화는 무척이나 매력적이게 된다. 그래서 함께 잘한다는 거 정말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 집단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유력자를 모방을 한대요. 163페이지 맨 아랫 단락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성공한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려고 하는 것은 성공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많은 습관들은 자신이 찬탄하는 사람들을 모방한 것이다.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가장 성공한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모방하고 가장 좋아하는 제빵사의 조리법대로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의 작법을 빌려오고 상사의 대화법을 흉내낸다. 자신이 선망하는 사람들을 모방한다. 여기를 읽으면서 제가 내가 유력자가 되고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 그냥 그게 리더십이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번이 가까운 사람 모방하고 2번이 다수 모방하고 3번이 유력자를 모방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항상 파트너랑 함께하고 또 우리 다수가 올바른 길을 가고 또 내가 성장해서 유력자가 되고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복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연결짓는 건 병이죠.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서머리 잘 나와 있고요. 163페이지에 서머리 위에서 두 번째, 더 나은 습관을 세우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원하는 행동이 일반적인 문화, 이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집단의 행동인 문화에 합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요, 무리의 일반적인 행동은 종종 개인이 욕망하는 행동을 제압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홀로 옳은 길을 따르기보다 무리와 함께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분야에 관계없이 이 유산화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말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보가 돈을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었는데 옛날 친구들을 만나면 다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옳은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에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네, 167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는 담배를 예로 든 것 같은데요. 맨 마지막에 당신은 뭔가 그만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것도 그만둔 것이 아니다. 담배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끊으려고 막 애쓰고 그거 가치를 그대로 나에게 두고 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가치 없게 만들어 버리면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습관도 즐겁게 고칠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첫 번째가 그거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여기 169페이지에 당신이 진짜 게임을 하는 이유 요거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재미가 없어서 제가 넘어가고요. 174페이지 보시면 긍정적인 느낌을 만들고 싶다면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때때로 마인드세트를 살짝만 바꿔도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어떤 날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일찍 출근해야 돼. 영업 위해서 나 전화 몇 통 해야 돼. 저녁에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단어 하나만 살짝 바꿔서 나는 출근을 해낼 거야. 전화 몇 통을 해내.
음식을 만들어낼 거야,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관점을 바꿈으로써 행동들을 부담이 아니라 기회로 보도록 바꾸는 것. 이것이 긍정적인 느낌을 갖다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77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전략들도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네, 아래에서 177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강아지를 쓰다듬는 것이든 거품 목욕을 하는 것이든 당신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들 어떤 것들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당신이 사랑하는 뭔가를 하기 전에 매번 수행할 짧은 의식을 만들어라. 예를 들면 3번 심호흡하고 미소를 짓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기 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강아지 쓰다듬는 게 제일 좋으면 그거 하기 전에 3번 심호흡하고 웃고 쓰다듬고 또 뭐 거품 목욕이 제일 좋으면 그거 하기 전에 3번 심호흡하고 한번 웃고 거품 목욕하고. 근데 그게 바로 신호체계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할 때도 심호흡 3번 하고 웃고 시작하면 많은 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78페이지 서머리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쁜 습관 버리고 싶다면 두 번째 행동 변화의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라. 매력적이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리고 179페이지 서머리 위에서 두 번째, 나쁜 습관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득을 생각하면 더 이상 나쁜 습관을 지속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숨가쁘게 했어요. 저 연습할 때는 30분에 끝냈는데 5분이 오버됐네요. 네, 이 책이 너무나도 중요한 명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책 분량에 집중을 해서 사실은 조금 뛰어넘은 것도 많은데 이 시간이 끝나시면 꼭 다시 한번 지나간 페이지들을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행복하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해주신 박동채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늘 응원하며 오늘의 진행자 옴숙이었습니다. 줌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